사람 관계가 일처럼 느껴진 지 오래다. 나는 많은 병을 얻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등. 관계 속에서 나는 도망가고 싶다. 여태 많이 힘든 것들 참아가며 일했는데 우리 단체가 서비스 센터도 아니고 민원 전화에서 갑질하는 시민 여러분들 때문에 활동 그만두고 싶어요. 좋은 일 한다는 보람 하나로 일하는데 왜 내가 욕을 먹고 있어야 하는 걸까? 사안이 터질 때 많게는 하루 30통씩 전화 오고 전화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화내면서 전화 뚝뚝 끊는 사람들 때문에 화병, 우울증 생깁니다. 멘탈이 유약하다는 평가도 싫고 그치만 내 정신이 병들어가면서까지 활동하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였네요. 잠을 푹 잡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고 싶지만 돈이 너무 부담되고 조그마한 단체 대표자 하나 하는 것에 이렇게 벅차고 한계를 느끼는데 큰 단체에서 저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고발하는 각종 상급자들이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 이야기들이 다 제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하면 심장이 덜컥해요. 저는 길을 잘못 든 걸까요? 선배님들 진짜 이렇게는 일 못해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본인들도 건강 안 좋고 가정사부터 해서 다른 일들 바쁜 거 많으면서 안 되는 일을 왜 한숨 쉬면서도 반대 한마디 안 하고 다 하는 거죠? 크게 상황이 바뀌지도 않을 게 불보듯 뻔한데 주말에 왜 나오라고 하는 거죠? 평일에 대신 쉬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남들처럼 평일에 정시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어요. 나도 주말에 만나고 싶은 사람 있고 가고 싶은 장소 있어요. 왜 간사들 노동력이 무슨 무한 단물인 것 마냥 전혀 삶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왜 활동가들의 주말과 저녁의 가치를 스스로 헌신작 취급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이 바뀐다면 그래도 하겠지만 그런 전략적 가능성 검토도 전혀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양으로 밀어붙이면 뭐가 돼요? 박정희도 아니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인가요? A는 너무 힘드니 대신 B를 하자고 제안하는데 왜 항상 결론이 A와 B 둘 다 하자로 나오는 거죠? 우리 노동력과 우리 노동시간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제발 뭘 하자고 할 때 정해진 노동시간 내에 정해진 인력으로 실현 가능한지부터 검토 좀 하자고요. 무한 희생정신을 자신과 타인, 타단체에까지 강요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살았다. 가난한 것도 주말이 없는 것도 괜찮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체력이 힘들다. 주변에서는 건강을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건강을 생각하면 사실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수많은 당사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그 비참함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박하다. 그러나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몸이 아픈 것보다 힘든 것은 불안감과 회의감.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체력이 붙여서 짬짬이 알바로 생계를 잇는 게 점점 힘들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일까? 밤에 홀로 농성장을 지키던 중 술에 취한 5명의 타 단체 남성 활동가들이 교대자로 왔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언제부터 일하셨냐? 이렇게 예쁜 분이 계시는 줄 몰랐다. 꽃 같은 분이다. 같이 사진을 찍자. 같이 찍는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 당직하려는 사람이 더 늘 것 같다 식의 이야기를 하며 내게 함께 사진 찍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사과하라 외치는 대신 웃으며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이었고 연대단체 활동가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농성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만난 당신에게 나는 전날 겪은 일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당신은 그 형들이 왜 그랬나 모르겠다. 내가 주의를 주겠다고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당신이 형들에게 정말 주의를 주었는지 그들이 반성하고 사과를 했는지 따위를 알지 못합니다. 이후에 우리 단체에서 그날의 일이 언급된 바 없으니까요.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의미 있으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마주하는 성차별적인 발언과 성희롱,
폭언, 위압적인 분위기를 활동가 개개인이 혼자 견뎌내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으로 피해자들과의 토론과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알겠다는 간단한 말이었지요. 제가 느끼는 불편함은 당면한 투쟁 과제 속에서 늘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제 말에 당신은 피해자는 활동가와 다르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하는 운동이 무엇이겠느냐는 식의 말로 나를 타일렀습니다. 문제를 제기할수록 당신은 나를 불편하게 여겼고 때로는 제 활동의 진위마저 의심했지요. 내가 속한 단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에 누가 될까봐 나는 늘 최선을 다해 참고 회피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나와 내 주변 활동가들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은 건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자책해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는 데 힘을 쏟지 않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 더 불편하고 불손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꿈에 그리던 영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가장 신뢰하고 좋아했던 선배들과의 작업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폭언, 비아냥거림과 조소가 섞인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백 통이 넘는 문자로 전달된 폭언은 정말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선배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또 다른 선배들은 잘 모르겠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선배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고 어리숙한 판단 때문이었다고 스스로를 공격하고 비하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괜찮은 척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숨막히는 나날이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곳에 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때를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아주 잘 버텨주었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제가 고통당했던 그 삶의 자리를 면밀히 돌아보니 위계 관계에서의 폭력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최선을 다했으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활동에 임했다는 것을 오래 걸렸지만 저는 당시의 나를 믿게 되었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을 조여왔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미안할 정도로 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옥죄는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이 울게 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홀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길 바랍니다. 동굴로 숨어들고 싶은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면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온기를 보여주며 곁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나와 당신이 우리가 되어 단단해지고 또 예민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스스로의 위치를 성찰하고 나의 언행이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살핀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나는 2009년으로부터 2010년에 걸쳐 있었던 가해자의 추행 및 주거 침입 시도 등을 조직의 중요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함구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조직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가해자는 제3자를 통해 자신이 나의 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려했는데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조직은 사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앙심을 품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내가 맡고 있었던 조직 내 직책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버렸습니다. 나는 우울과 불안으로 신경정신과를 전전했고 일을 하다 뛰쳐나가 통곡하는 일도 잦았으며 잠을 잘 자지 못해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일으킨 것은 수많은 여성들의 연대였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운동사회 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지금 이 순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이 회복되었다고 여기지만 한편으로 나의 몸에 남은 수많은 상흔들도 생생하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운동사회가 여전히 여성 피해자에게 완강히 닫혀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사회 내로 돌아오기 위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행동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텨내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믿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내게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